예, 오늘은 함양 아니면 도항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사실 이제 마을 회관인데 오늘 사실 마을 회관입니다. 마을 회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모이셨습니다. 안에도 우리 여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친환경 벼 재배하고 농물 관리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머리가 막 왼쪽에 많이 썼습니다. 종자로 끼지네. 그거 하나 양거장. 네. 네, 없어요. 없어. 네. 이제 하긴 동네에서 한번 해봅시다. 맞네. 세통내고 마시. 안 뜯어 주신 분이 있으면 빨리 뜯어 주십시오. 늦었어요. 저는 전자 상황 공지 필요하신 분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바로 가왔습니다. 가십니다. 가수 하시는 분들도 그저뭐또 흙을 기술센터 갖다 주면 검사 다 해주니까 돈 안 받으니까 공지가 떴습니다. 예. 보냅니다. 꼭 갖다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형님 농사 맞으시니까 한번 두서는 빼야 하고 와요. 예. 6학년 다 아니 그냥 뭐 제가 소개하면 됩니다. 그러시랍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저 양기조 대표님께서 제 소개를 하시려고 하는데 굳이 제가 명함 나눠 드렸기 때문에 소개 안 드려도 되겠죠? 예. 예,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옛날에 이제 경상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예, 진주에 있습니다. 우리 거점국립대학이라고 하는데 여기 경상대 스마트 농산업학과 요즘 이제 시대가 좀 스마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산업 학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명함에 보시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 센터장으로 제가 또 일을 하고 있고 맨 위에 보시면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가장 요즘 뜨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탄소 중립입니다. 우리 경남도가 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탄소 배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인데 안쪽에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쓸게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일까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성주 참외, 함안의 수박, 수정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농산물 가격 보시면 저도 이제 고향이 밀양입니다. 밀양인데 밀양하면은 가장 많이 하는 작물이 이제 고추입니다. 청양고추가 가장 많은데 요즘 그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고추부터 요즘 사과, 배 다양하게 딸기도 그렇고 다 비쌉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후 변화입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지구가 1도씩 더워지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도씩 더워지면은 과거에 저희들이 이제 사과 재배지 하면은 어디였습니까? 대구였지 않습니까? 대구인데 지금 저 강원도까지 이제 사과가 재배될 정도로 이렇게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도씨, 3도씨 정도 더워지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평균 온도가 14.2도인데
이게 한 16도씨, 17도씨 정도로 이렇게 더워지면은 지금 그 동남아 가시면은 망고라든지 용과라든지 이런 아열대 과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우리 제주도 또 남해안에 노지 재배가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남극하고 북극에 있는 이제 얼음 덩어리, 빙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전부 녹아서 바다의 수면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해수면이 높아지면은 이제 바닷가 쪽에는 상당히 이제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섬으로 되어 있는 곳 또는 해안가가 바닷물에 잠기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을 보면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후대 자체가 우리가 지금 19개 기후대로 우리나라에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기후대가 점차 이제 북상하면서 이 기후대가 줄어듭니다. 열대, 아열대 쪽으로. 그럼 동남아처럼 이제 우기라든지 또 비우기 이런 식으로 해서 비가 올 때는 계속 비만 내리는 이런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 지금 현실은 아까 함안 또는 상주, 성주입니까? 성주가 참외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밀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왜 채소 가격, 농산물 가격이 비싸냐 하면은 이 기후 자체가 요즘 보시면 오늘은 조금 빵긋하지만은 그 전에 비가 계속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하고 무관하지 않다, 관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정부에서도 2018년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하는 게 논농사 벼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 네, 벼 재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벼 재배를 통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벼 재배에서 그러면 이 탄소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반문을 하실 겁니다. 벼 재배하는데 탄소가 배출되겠습니까? 그러면 탄소에 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탄소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 이제 차에 한 분이 혼자서 타고 가실 경우하고 이제 5명 또는 4명이 타고 가실 때하고 어느 때가 가장 많이 졸립니까? 4분이나 5분 타고 가시면 더 많이 졸리시죠? 경험 안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러실 겁니다. 많이 타면 얘기도 하고 안 졸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거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숨을 쉴 때는 산소를 이제 소비를 하는데 산소를 소비를 해서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에너지 만들어지는 데까지 역할을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많게 되면은 이 산소가 혈액을 통해서 각 세포에 공급이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졸리고 상당히 문제가 되죠. 이걸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저기 좀 조용. 예, 과거에 이제 우리가 연탄 가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연탄 뗄 때 그때 사고로 많이 가셨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건 이제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일산화탄소라고 합니다. 탄소하고 산소가 한 개 있는 거. 근데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 산소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일산화탄소는 더 심각하고 그래서 이제 산소가 우리 기관지 그러니까 폐로 들어와서 이 호흡이 필요한데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졸리고 우리 각 세포가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인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우리 인체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구를 데우는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데우느냐?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겨울철에 뭐 함양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시설 채소하는데 수박부터 고추, 참외 다
다 뭡니까? 재배를 어디서 합니까? 예, 하우스 안에 하시죠. 그런데 하우스 안에 하시면 우리 노지하고 온도차가 최소 5도, 많게는 10도, 15도까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이산화탄소가 비닐 온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라는 애가 뭉쳐서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막을 형성합니다. 대기권 쪽에.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온 태양빛이 지금 햇빛이 쫙 비치고 있는데 얘가 빛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열기가 바깥으로 못 나가고 이렇게 갇혀버립니다. 갇혀버리니까 지금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지구온난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심각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벼를 재배하는데 우리는 쌀이 주식인데 이 벼 재배하는데 무슨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 벼 재배하는데 절대 탄소 배출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 문제 없겠다. 아니 문제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벼를 재배하면 흡수하는 게 뭡니까? 잎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않습니까? 흡수하고 광합성을 하니까 내보내는 게 산소거든요. 그러면 산소를 더 많이 내보내니까 우리가 벼를 재배하면은 지구가 더워지는 걸 방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벼 재배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말로 오묘하게도 이 땅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땅 속에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 땅 속에 과거에 이제 볏짚이나 이거 많이 썰어 넣으라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땅 속에 유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볏짚, 보릿집, 밀집 이런 집류들 그리고 뿌리들 이런 애들을 토양 속에 많이 넣고 물을 담그니까 그리고 또 비료를 많이 하니까 얘가 탄소보다도 최소 25배, 30배 지구를 많이 데우는 메탄이라는 애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CH4라고 하는 애인데 조금 복잡합니다. 메탄 한번 따라 해보시죠. 메탄 한번 따라 해보시죠. 메탄. 네. 메탄이라는 애가 지구를 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탄이라는 애를 이제 일률적으로 말을 못하니까 이제 이산화탄소 또는 탄소 이렇게 다른 말로 대체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되셨죠? 배 재배하는데 벼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토양 속에 유기물을 부식되지 않은 유기물들을 많이 넣고 비료를 많이 하니까 이게 메탄이라는 것이 발생해서 지구가 더워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이 이제 친환경 벼 재배 기술입니다. 그래서 친환경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저탄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자 하는 겁니다. 좀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토양 속에 비료를 적게 하고 유기물을 적게 넣으면 탄소 배출이 적게 되겠죠.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경남도에서는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탄소 배출을 2018년 기준으로 30년까지 또는 33년까지 최소 34%, 3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중에 이제 벼 재배를 통해서도 줄이자. 그러면 이제 아까 벼 재배하는 논에서 메탄이 방출이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줄일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토양 속에 뭘 많이 넣으니까 탄소가 배출이 많이 됐습니까? 예, 비료하고 배첩하고. 역시 안방마님들이 기억력이 훨씬 좋으십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에 물을 담그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물을 담그니까. 그런데 우리가 벼 재배할 때 물 안 담그고 재배하실 수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제가 질문 드립니다. 벼 재배하는데 왜 물을 담그지 않으면 안 됩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벼 재배할 때 6도 들어보셨죠? 산도. 여기 연세 60 넘으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산도 6도 처음 들으십니까? 밭벼라고. 예, 밭벼 재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밭에서 벼를 재배를 해도 됩니다. 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잡초 방제입니다. 그렇지? 예, 밭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밀양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압니다. 시골에서 자라면 매번 하는 일이 풀 뽑다가 시간 다 가버립니다. 뭐 콩을 재배를 하거나 아니면 벼를 재배하거나 풀 뽑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특히 또 기농기촌 하신 분들이 그 이제 안방마님들이 사모님들이 많이 도망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면 소위 쪼그려 앉아서 매번 풀만 뽑거든요. 그래서 풀하고 전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잡초 방제가 어렵습니다.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어서 친환경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나 드립니다. 자,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친환경 인증 다 받으셨죠? 예, 그 기준표가 제가 사실 이거 가져오면 하나씩 없어지고 하는데 이 오늘 교육자료인데 여기 있으니까 한 번씩 가져가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잡초 방제입니다. 그러면 6도로 밭에서 벼를 재배하듯이 물 안 대고 재배해도 되는데 그 물을 대는 이유가 뭐냐 해보니까 물을 대니까 밭에서 벼를 재배하는 것보다 잡초가 90% 이상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잡초 방제를 안 해도 되더라 하는 장점이 있으니까 또 벼를 논에서 물을 대고 재배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외에 또 이제 물을 통해서 양분도 공급하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보릿고개 혹시 보릿고개 경험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왜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절반은 아시겠네. 여기다 본국은 다 아니 그럼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다 네, 됐습니다. 이 함양에는 부자분들이 많으신가. 이 함양이 지리적으로 보면 아주 요충지입니다. 중국에도 함양이 있거든요. 이게 함양 가만히 보시면 자 호남 쪽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중부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경남하고 다 이렇게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이 적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깡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보릿고개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거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실제 보리가 있기 전에 먹었고 그 이후에 이제 70년대 통일배란 게 나옴으로 해서 우리가 보릿고개를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맛보다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양이죠. 배만 부르면 됐습니다. 그죠? 네, 배만 부르면 되는데 요즘 배만 부르고 되겠습니까? 뭐가 좋아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들으니까 원래 뭘 재배하실 겁니까? 우리 양계지 대표님이 여쭤보시니까 새청무, 그 다음에 추청, 소위 아키바리죠. 일본 말입니다. 아키바리는 추청이 우리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품종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찰배. 예. 찰배 하십니까? 예, 생하시. 그 쌀내가 찰배는 뭐 배곡차를 하십니까? 예, 배곡찰, 찰배를 하신답니다. 어쨌든 요게 이제 핵심적으로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시대가 과거에 배만 채우는 시대는 지났다. 맛의 시대다. 그러니까 물을 대니까 이게 밥맛이 좋은 겁니다. 그냥 밭에서 재배한 것은 잡초와 이 풀하고 전쟁에서 상당히 힘들고 수량은 많았는데 물을 안 대니까 밥맛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근데 물을 대고 나니까 이 밥맛이 좋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물을 지속적으로 대야 되는가? 이 탄소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만 사는 이 지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해수면이 바다 수면이 높아져서 바닷가 전부 물에 잠기고 나면 우리 자식 세대, 손자 세대는 살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벼 재배를 하면서 여기에 기여를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뭐 우리야 솔직히 좀 굶고 살아도 뭐 경험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자식 손자 세대, 우리 후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도 있으니까 그러면 잡초 방제를 이제 물을 대고 배를 재배하는 것은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밥맛이 좋으니까. 그러면 저 안에 계신 분들 다 들립니까? 예, 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잘 들리는 거. 제가 오늘 평소에 우리 강의하는 것보다 음성을 3배로 크게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 정도 모시면 마이크를 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 상황인 줄 알았으면 제 개인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걸 들고 오는 건데 오늘 안 들고 왔는데 열을 좀 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벼 재배를 하는데 물을 대는 것이 밥맛이 좋더라. 이제 여기는 결론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3번에 첫 페이지 3번에 보시면 종자 소독이나 잡초 등 유기성 농약 절대 사용 금지라고 붉은색으로 딱 해놨죠.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잡초 방제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쓰시면은 절대 안 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제초제를 안 쓰시고 우리가 이 친환경 인정을 받고 유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논음력이라는 거 우렁이 예, 이제 우렁이 나오셨습니다. 역시 옆에 계시니까 우리 학생들도 제가 수업을 하면 이제 앞쪽에 앉은 학생들이 공부를 제일 잘하고 멀리 앉은 학생이 좀 공부를 덜 하거든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멀리 앉으셨더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제 우렁이 말씀을 하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냥 우렁이가 아니고 왕우렁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시죠. 왕우렁이. 왕우렁이. 예, 과거에 우리가 우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농고동 있지 않습니까? 농고동에는 새끼를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잡초 방제를 하는 이 고동은 우리 그 여사님들도 자녀분들 보시니까 TV에 한번 출연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우렁이라고 하는 애는 알을 놓습니다. 그 알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핑크빛, 핑크라고 합니다. 그죠? 약간 빨간머리한 거, 이런 알을 놓습니다. 그래서 얘는 통상적으로 과거에 우리 우렁이하고는 다른 우렁이인 왕우렁이다 하는 점을 꼭 인지를 하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왕우렁이를 투입하시고 하니까 잡초 방제가 100% 다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몇 프로 정도 됩니까? 80%. 80% 됩니까? 그럼 20%는 어떻게 하십니까? 손으로 떠가야지요. 손으로 뽑으시든지 아니면 그냥 귀찮다 방치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시겠죠? 예, 방치를 해놓으면 그
그 다음에 한 2년 지나면 완전히 피밭이 돼버리죠. 엉망진창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왕우렁이가 나오기 전에는 뭘 했느냐면 오리농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리농법, 쌀겨농법 다양하게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잡초 방지하려고 비닐하고 또는 종이 멀칭까지 했었습니다. 혹시 해보신 분 계십니까? 다 했지 뭐. 여기서 다 네, 했어요. 다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딱 안 하고 계시죠? 너무 귀찮고 힘들고 투입비가 많이 드니까 제일 편한 게 왕우렁입니다. 우리는 여기 왕으로 달리지. 예. 그래서 그럼 왕우렁이가 과연 친환경 자재냐 아니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친환경 자재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럼 왜 아니냐? 이 왕우렁이가 옛날에 이제 황속개구리 들어보셨습니까? 왜요? 왜 하는 개구리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걔가 뭘 했습니까? 생태계 교란. 예. 누굽니까? 아주 대단하신 분이 나오시네요. 생태계 교란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은 뭐냐면 얘하고 뉴트리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쥐처럼 생겼는데 다람쥐처럼 생겼나? 그럼 이거 뾰족이가 돼가 아주 큰 애가 있습니다. 얘하고 완전히 잡식성입니다. 뭐 쥐보다 작은 놈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종 생물들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된 위기가 이제 왔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잡고 퇴치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퇴치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좀 잡기가 어려우니까 뭐 거시기에 좋다 이러면은 뭐 누구든지 잡아갈 것이다 할 정도로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많이 퇴치됐죠. 왕우렁이는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처럼 왕우렁이가 아니고 황소개구리입니다. 그 왕우렁이는 그럼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왕우렁이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월동을 한다는 겁니다. 월동.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함양은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제, 통영 이 남부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해안가 따신 데는, 소위 따뜻한 데는 얘가 겨울을 넘기고 그 다음에 물만 되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한 7, 8년 전에 거제에 강의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갔더만 교수님 한 가지 해결을 좀 해주세요 이러시는 겁니다. 뭡니까 하니까 왕우렁이 그때만 해도 많이 투입하라고 이제 강의를 할 때였습니다. 아니 이놈이 땅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모내기 하기 위해서 물을 딱 대면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다가 이 양을 딱 해놓으면 뭐를 옮겨 심어 놓으면 올라와서 다 뜯어 먹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농사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실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험한 게 이제 왕우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은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춥기 때문에 월동을 거의 못합니다. 못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많은 이제 연구자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월동을 원체 많이 하고 얘가 물 따라 이동하지 않습니까? 물 따라 이동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따라 이동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낮은 데로 다른 데 이제 막 물을 심어놨는데 큰 놈이 들어가서 다 뜯어 먹어버립니다. 풀을 먹을 게 없으면 그걸 먹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왕우렁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풀만 그에 잡고 그 다음에는 제거해야 되겠죠. 한양은 그 문제가 없으니까 그나마 덜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생태계를 이어가는 이종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자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가에서는 이게 너무도 하는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 친환경 자재로 국제적으로 인정은 못하지만 우리가 쓸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쓴다는 겁니다. 내년에 얘가 월동을 해서 모를 심어놨는데 얘가 뜯어먹는 그런 문제는 없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배수로에 이게 물 따라 이동하니까 거기다가 망을 해놓아서 요걸 다 이제 7월 한 중순이나 되면 그때 싹 잡아서 가축 사료로 쓰든지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자 이겁니다. 그지? 이해하십니까? 네. 예, 그렇게 지금 정책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유기합성제라든지 3번에 보시면 농약을 절대 쓰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잡초 방제를 하려고 하면은 나머지 20% 때문에 등골이 휘지 않습니까? 등골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의령에 여기 이제 함양하기 전에 의령에서 지금 이 저탄소 과제를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몇 이제 여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교수님 풀 좀 뽑아주세요 이럽니다. 그래 제가 아유 저도 힘이 없어서 풀 못 뽑습니다. 그냥 내비를 놓으세요. 그래 합니다. 그래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풀 뽑을 때 뭘로 했습니까? 손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기계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를 밀고 가는 거. 그걸 얼치기라고 합니까? 예. 하여튼 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개발된 거는 이렇게 동력을 이용해서 쭉 가는 게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그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뭐 잡초 방제를 하는 것까지 하는데 우리는 그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예. 자, 예, 이제 조금 주목 조금 해주시고 아주 주목. 자, 이제 예, 자 조금 지루하실 겁니다. 옆에 하실 말씀도 많고. 자, 이제 손을 위로 자 앞으로 한번 내보십시오. 손을 자 한번 내보시고 자 박수를 3번 한번 쳐보십시오. 자, 이제 3번 치시는데 하나, 둘. 하시고 셋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 둘은 하시고 셋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야, 역시 함량입니다. 최고입니다. 우리 군대에서 이거 많이 하는데 이래 이제 소위 얼차례라고 합니다. 쪼가리 뛰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하나, 둘, 또 공만 들어보셨죠? 또 한 명씩 젊은 친구들도 셋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함양에는 이렇게 많이 모이시는데 한 번도 실수를 안 하시는데 제가 이 건강 강의는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중을 해주시고 저도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어 버렸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이 왕우렁이가 그렇게 이제 얼추 일은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20%는 과연 뭐 때문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여기 이제 평지라고 하면 자 이제 여기 논입니다. 그지? 여기 논인데 자 우리가 우렁이를 언제 투입하십니까? 뭐 심고 3일 이내 하고. 예, 3일 이내에 이제 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우렁이를 투입하십니까? 10회입니까? 중패입니까? 성패입니까? 중하고 성하고 쓰겠죠. 네, 중앙 상황 썼겠죠. 예, 우렁이를 누가 공급하십니까? 우렁이 대표님이 해서 예. 그러면 이제 이 3일 정도에 이제 보통 이양하시고 하시는데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에 여사님들 잘 들리십니까? 예. 자, 그러면 우렁이 특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따라 이동한다고 했습니까? 물 따라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물이 없으면 얘가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자, 제가 여기 딱 앉아 보니까 여기는 좀 낮고 여기는 좀 높습니다. 그죠? 그러면 낮은 데는 잡초가 없는데 높은 데는 잡초가 많죠. 그거 모르셨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을 써야지 찌으면 안 나죠. 예? 물을 좀 많이 씻어야 아, 예, 맞습니다. 물을 높게 한 뭐 15cm는 너무 많고 한 10cm 정도 대 주시면 좋겠죠. 근데 그 물이 그만큼 있습니까?
예? 근데 뭐가 당하는지 또못 되는데. 그렇지. 이제 전문적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물이 많다 가정하고, 그럼 물이 많으면, 자, 물이 많습니다. 그럼 이만큼 됐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뭐를 심어놨는데 이만큼 물을 많이 되면은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물지는 뭐가 물에 댕기서 뭐가 아직 뿌리도 덜 받은 상태에서 숨 쉬려고 하니까 고개 자꾸 이렇게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가나 키가 크더라고 까맣게 피고. 얘가 숨 쉬려고 자꾸 길이만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그럼 아래는 뿌리도 아직 못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은 바람만 불면은 뿌리도 빠져버립니다. 그럼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둥둥둥 떠다닙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노랗게 안 되던 거예요. 물에 잠긴 데는.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근본적으로 땅의 균일도가 약합니다. 그지? 균일도가 적으니까 팽팽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으로 걸리는 게 그러면 팽팽하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볼린다는 말씀이 설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할아버지 앞에 가시면 제가 어릴 때는 소위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 초등학교인데 이 설에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만든 거. 그래서 제가 체중이 적게 나면 올라타고 이제 할아버지 보고 가시고 그때 엄청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은 요렇게 이제 고르는 겁니다. 펜탄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뿔뭐 좀 있으면 이렇게 내고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 논에 가서 일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리고 가셔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자녀분들 본인도 마찬가지고 자녀분들 고생시킵니다. 그래서 절대 관절 상해가지고 허리 아프고 또는 기억력 이상해서 뭐 그런 식으로 건강을 해치시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 뭐 손자, 손녀까지 피해를 끼칩니다. 피해라면 피해는 그런데 당연히 자식은 효도를 해야 되지만 전부 바쁘게 살기 때문에 매주 또는 간호하러 못 오십니다. 오시기도 어렵고. 그래서 내 건강은 내가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에 그 가시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예, 세청분은 좀 이따 하시고. 예, 좀 제가 난주 하시면 예, 돼. 예, 그 제가 내일도 시간 되고 드릴게요. 모레도 되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15월까지만 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펜탄 작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제 물설이 하시죠? 네, 물로 네. 물설이 하시지 않습니까? 물로타리 치시죠? 그 요즘 피기가 잘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게 물설이를 하시면 제가 보니까 한 잡초 방제가 제대로 되면 한 9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5%는 논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른 로타리를 좀 제대로 치시고 요즘 균팽기 있으십니까? 레이지 균팽기. 지금 레이지 균팽기가 잘 없는데 하여튼 마를 때 마른 상태에서 고르게 좀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펜탄 작업이 아주 잘 됩니다. 이게 그 모양입니다. 제가 논 나를 피고 나서 이거 가르고 네. 또 마른 노타리 한번 하고 그럼 물 실어갖고 노타리에 또 숨깁니다. 네. 그러면은 잡초 방제가 많이 되던가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어쨌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평탄 작업입니다. 고르게 하는 거. 제가 추수할 때 보면은 배수가 잘 안 돼서 트랙터 이 바퀴 자국이 30, 40cm 푹푹 빠진데 특히 이렇게 코너 있지 않습니까? 도는데 또 소위 뒷구석 이런 데는 엄청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함양군의 지금 토양 특성 배수 등급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이제 대표님이나 이장님 계십니까? 예, 이장님 어쨌든 이장님이나 하신 분들은 거의 다 논토양 특성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배수란 게 논에 물 빠지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하수위예요. 지하수위. 그러니까 지하수위라고 하는 것은
평야지 가보시면은 옆에 강이 있다든지 하면 이 물이 여기 이제 우리가 그 논바닥이라고 하면은 거의 한 40, 50cm까지 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물 안 빠집니다. 물 빠지는 것 같아도 안 빠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하나는 요게 이제 점토, 그러니까 점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릴 때 공자가 했던 것, 소위 쫀대흙 있지 않습니까? 그 입자가 아주 작은 거, 찌륵판 되는 거, 이런 흙이 많으면 자체적으로 물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배수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배수가 너무 양호하면은 소위 물대에다가 날 닦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게 중요하니까 만약에 내 논에 물이 너무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심토 파쇄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심토 파쇄기를 가지고 너무 다 하시면은 물이 너무 빠져서 나중에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구석에 안 빠지는 쪽에 한 번씩만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배수가 잘 됩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하 수위가 높아서 물이 안 빠지는 거는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뭐 다른 데 뺄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이라도 해 놓으시면 어느 정도 잘 빠집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기계에 의한 꾹꾹 다져져서 이 평탄 작업이 안 되는 것은 어느 정도 극복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요것만 하시면 이제 잡초 방제는 우렁이 투입하시고 나면 거의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렁이를 어느 정도 투입하시는지 제가 한 여쭤보겠습니다. 몇 킬로 투입하십니까? 한 마지기나 뭐 300평. 5kg 내지 6kg. 예, 300평당 이제 5kg 내지 6kg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요 사이즈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기에는 이제 어떠냐면 소위 치패 있지 않습니까? 치패. 아주 작은 거. 그러니까 1kg에 2,000마리 기준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투입하시면 로타리 칠 때 바로 투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하시면은 우리 이제 왕우렁이 양식 하시는 사장님은 손해죠. 좀 더 키워서 파시면 이익이 있는데 이게 지폐를 파시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위 적자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너무 무리한 요구니까 뭐 그거는 우리 대표님하고 이장님들께서 적절하게 이제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돈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지폐를 좀 주세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적절하게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평탄 작업, 농 고르기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을 대는데 물을 너무 심수 소위 10cm 정도로 깊게 대시면 안 되고 한 4, 5cm 이내로 물을 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일차 정도 이양하시고 나서 투입을 하시는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립니다. 투입을 어떻게 하십니까? 왕우렁이 투입을 어떻게 하십니까? 군데군데 다니면서 뺑 돌아서. 자, 이제 여기 제가 질문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아주 활동하기 좋네요. 자, 여기 이제 논입니다. 이 논인데, 자, 여기 이제 제가 5kg를 가져왔습니다. 300평이다 가정하고, 뭐 중폐 정도, 치폐도 좀 있고, 뭐 성폐는 없는 게 좋지만, 어쨌든 여기 300평이라 가정하고, 여기서 이제 한 바가지 되죠, 그죠? 한 바가지 됩니다. 5kg를 가져와서 어떻게 뿌리십니까? 뚫어 다니면서 뺑뺑 돌아가면서 지금 조금씩 넣는데 원하는데 뿌리는 사람도 있고 저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요렇게 바가지, 작은 바가지 있지 않습니까? 바가지로 그냥 논두렁에 섞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쭉 뿌리고 한 세 군데 뿌리고 이제 다 했다 하시는 분들 계시고, 진짜 게으른 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5kg 들고 그냥 구워 넣어놓고 네, 다음날 아침에 없거든요. 아, 이제 다 갔네 하고 계십니다. 걔들 어디 간지 아십니까? 하늘나라 가 있습니다. 왜 하늘나라 간지 아십니까? 네? 하늘나라 다 가버렸습니다. 왜 가느냐? 모이가 있으니까 가장 잘 덮치는 애들이 뭐겠습니까? 조류, 설치류들이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얘들이 이제 까마귀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씨름을 하는데 파종을 쫙 해놨습니다. 콩도 하고 쫙 해놨는데 특히 일본이 까마귀가 유명합니다. 그래 저희 전봇대 애들이 다 앉아 있더라고. 파종을 다 해놨습니다. 그 해놔놓고 이제 다 했다 하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때 그 다음날 가니까 좀 뭔가 이상해요. 한 일주일 되니까 한 3분의 1이 뭐 그냥 없어지고 이 큰일 났다 싶어서 딱 이제 유심히 관찰했죠. 많은 경우로 차 안에 앉아가지고 딱 관찰을 하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하냐면 혼자가 아니고 줄을 쫙 섭니다. 우리 군대처럼 줄을 딱 서서 이래합니다. 시작해. 이렇게 파먹습니다. 콩도 그렇고. 그 까마귀 IQ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IQ가 70입니다. 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머리 아주 좋아요. 절대 새를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이 새가 조류가 머리가 좋거든요. 그럼 왕구렁이 투입한다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끼리 연락을 쫙 합니다. 야, 뭐 까마귀끼리 또는 뭐 황새끼리, 야 김구나 이구나 조구나 해가지고 야 저 뿌리고 있다 좀 가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뿌려야 되겠습니까? 시기를. 다음에. 네. 저녁에 소위 해질녘에 그때 뿌리셔야 됩니다. 그때 뿌리시는데 이제 방법은 아시죠? 박 부으면 절대 안 되고 요걸 최소 6등분 하셔야 됩니다. 5kg 같으면은 6등분 하시가 뿌리는데 요 팍 붓지 마시고 한 발자국만 딱 들어가시고 지리릭 이렇게 하셔요. 지리릭 아시죠? 크게 아니고 지리릭 이렇게 흩어 뿌리시면은 얘가 잘 이동합니다. 그렇게 많이 합니다. 다 같이 좀 하니까 가서. 근데 새가 아주 먹어요. 그러니까 새가 줄 물 수밖에 없습니다. 구름이가 쭉 쓰다니까. 네. 그래서 새를 우습게 하시면 안 되고 사진도 찍어. 그 하여튼 어떻게 보면 예쁘고 우리 왕구렁이 잡아먹는 걸 보면은 아주 나쁜 놈인데 상황이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인지를 하시고 왕구렁이를 투입하실 때는 주의하실 게 이제 어릴수록 좋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죠? 그리고 뿌릴 때는 저녁에 해그름에 뿌리신다 하는 요 점을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얘가 이제 두루미라든지 애들이 잡아먹기 힘든 게 뭐냐면은 물을 조금 깊게 되면 될수록 잡아먹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물 양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도 어려우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가장 요것만 잘 지켜주시고 99%는 문제가 다 됩니다. 그렇게 주시기를 바라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저탄소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저탄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을 많이 되니까 문제가 되더라 하니까 물을 적게 돼야 되는데 적게 되는 시기도 있고 한데 가장 핵심만 오늘 말씀드립니다. 언제 물을 떼야 되느냐? 그럼 물을 안 떼면은 탄소 배출을 소위 메탄 배출을 적게 하느냐 하면은 함양 같으면은 보통 이제 세척물라든지 아까 또 추청비하고 또 찰비하고 보통 하시는데 언제 하시면 되냐면 이왕 며칠 정도에 하십니까? 모내기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보통 6월 1일 기준 잡겠습니다. 6월 1일 기준 잡으면 7월 5일 정도의 물을 확 떼십시오. 7월 5일. 그런데 품종마다 다르고 논의 그 물 빠진 정도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잘못하면 실롱하기 때문에 원래 제가 저희 연구원들하고 또 다른 교수님들하고 돌 겁니다. 돌면서 언제 빼십시오, 언제 하십시오라고 다 제가 지도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억하시기는 6월 1일 날 이 양을 하시면 7월 5일 정도의 물을 뗀다고 딱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십시오. 7월 5일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35일이라.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년에 물이 잘 빠진다 하시는 분은 7월 한 7일, 10일 정도 빼셔도 되고 물이 많이 찐다, 물이 안 빠진다 하시는 분은 언제부터 하시냐면 6월 말부터 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논 상태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여기 오시는 분들 놈들은 6을 맞으면 딱 되면 돼. 다 고놈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잘 빠진다는 얘기, 안 빠진다는 안 얘기입니다. 빠집니다. 안 빠진다. 예. 그러니까 빼놔도 뭐 이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예, 예. 그럴 때는 조금 빨리 예. 물을 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이제 패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 2주간만 빼면 됩니다. 물을 2주간 빼시면 됩니다. 2주간만 오래 빼실 필요도 없습니다. 2주간 정도 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패지 않습니까? 이제 출수라고 하는데 이삭이 패면 한 절반쯤 뺐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물을 이제 얇게 걸러대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 대고 그 다음 놔둬버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대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수량보다는 지금 맛이지 않습니까?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너무 일찍 빼시면 밥맛이 없습니다. 예. 물 없으면 밥맛 없어.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그 부분 밥만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도 제가 다니면서 언제 완전히 물빼기 하십시오라고 지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주 만나셔야 됩니다. 제가 얼굴이 뭐 별로 못생겼으니까 만나기 싫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좀 흰머리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 흰머리 난 사람 거기에서 좀 만나자 하시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와야 됩니다. 그 시기만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분의 교수님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그래서 그때는 자주 만나셔야 되니까 우리 대표님이 시간이 안 나시면 이장님하고 같이 또 몇 분씩 도셔야 됩니다. 도시면서 체크를 다 하겠습니다. 전 필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밥맛도 좋고 또 우리가 국가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자손을 위해서라도 저탄소에 이제 기여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박수 이제 5번 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마지막 5번에 생략한다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자연학습적으로 5 안 하셨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5번 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금 하니까 하나, 둘 아예 안 하시는데, 고를 5가지 이제 시알립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는 마지막 고를가 아닌 세 번째 고 생략하고 네 번째, 5번째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셋은 안 하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누가 세냐? 네, 역시 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기본 강의는 마치고 지금 이제 그 농지 원부가 아니고 일지 작성하는 거라든지 이거 다 교육받고 계시죠? 예, 나머지는 다 중복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농사 잘 짓게 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제 이게 있습니다. 원래 농산물 가격이 비싼 것은 수정이 안 되고 하는 것은 기후 변화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벼농사에서는 뿌리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럼 뿌리가 건강하고 이 줄기가 튼튼해야 됩니다. 혹시 여기 이제 발생하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벼 재배하실 때 어떤 병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또는 충이 문제가 되는 충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깨시무늬병? 작년에. 예, 깨시무늬병 좋습니다. 또 저희 현재는 바구미, 예, 물바구미, 또요. 물바움하고 깨시무늬병 두 개가 문제죠. 예. 그러면 먹노린지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 먹노린지는 여기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깨시무늬병 병부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깨시무늬병은 뭐냐면 잎에 그 이제 출수 이후에 이렇게 잎이 있으면 여기 이제 우리 참깨 씨 있지 않습니까?
처럼 요게 생긴 게 반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일명 가시무늬병이라고 하는데 이 반점 형태가 도열병하고 좀 비스무리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요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원인을 따져야 됩니다. 그 원인이 토양에 있는 무기 성분, 영양 소위 이제 우리가 비료를 주면 주로 NPK 주지 않습니까? 질소, 인산카리를 주시죠?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영양의 3대 원소하면 탄단지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하는데 그것만 먹다가는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 빨리 갑니다. 영양실조 와서. 그 면역 결핍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비타민도 있고 다른 무기 성분들 다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렇듯이 벼 재배하는 데에는 16개의 원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6개. 그러면 요게 이제 조금 머리가 아주 아픈 건데 우리가 비료로 주는 질소, 인산, 카리 외에 마그네슘, 칼슘 또 요것도 이제 5원소로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붕소, 염소, 구리, 철, 망간, 몰리버든 이런 애들이 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 수백 년간 논에서 벼를 재배하면서 이런 영양소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누가 합니까? 그 토양이 다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지금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중산간지라든지 좀 오래 벼를 재배한 논에는 그게 많이 발생하고 또 하나는 요런 방금 붕소, 염소, 구리, 철, 망간, 몰리버든 이런 애들은 주로 이제 토양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뿌리가 과거에는 이제 밭에서 재배할 때는 뿌리가 깊게 내렸죠. 지금은 물이 잠기고 또 토양이 다져져 있다 보니까 뿌리가 깊게 못 내립니다. 그러면 소위 청근성 얕게 분포하니까 여기 있는 것만 양분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사람으로 보면 면역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반점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추락답이라고 합니다. 가을 추자 떨어질 낙자 논답자입니다. 가을에 영양 성분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게 요게 가시무늬병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광합성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수량도 줄어들고 쌀도 제대로 완전한 형태가 아니고 찌부러들기도 하고 밥맛도 없고 이런 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위 한 번씩 밑에 있는 흙을 완전히 뒤집어 갈아엎는 신경도 필요합니다. 몇 년마다. 이것은 10년마다 한 번씩 해주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로타리만 쳐서 하는데 심경하려고 하면 20cm 밑에 있는 흙을 이렇게 뒤집어 올리려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해마다 하는데요. 해마다 하십니까? 예, 해마다 하시는데 문제가 발생하십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속 하시는데 문제가 된다 하셨으니까 요거는 근본적으로 양분이 부족합니다. 그 미량 원소가 부족한 거는 이제 뭘로 대체를 하실 겁니까? 지금 이제 가장 그 성분들이 많은 게 그 바다 깊숙이 있는 심청 해양수 들어보셨죠? 바다 깊숙이 가면은 미네랄들이 다 쌓여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미네랄들이 165개 정도, 17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다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16대 원소라고 하는 얘들이라도 제대로 공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그럼 바닷물 떠와서 뿌려주면 되겠네 하시면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염분이 있죠. 나트륨이 있습니다. 나트륨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습니다. 그죠? 우리가 김치 담는데 왜 배추가 이렇게 있다가 요렇게 찌부러들겠습니까?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다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벼도 생장을 못합니다. 염분이 자꾸 집적되면. 그래서 이제 건전하게 키우자 하는 게 두 번째로 이제 드린 말씀인데, 건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 지금 경험하실 때 코로나 걸려서 고생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죽을 뻔했다. 오, 이거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니, 그러면 공기가 너무 좋아서 그렇고 아니면은 나 홀로 사니까 그렇고 아무하고도 접촉을 안 하셨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면역력이 너무 좋아서 코로나는 와도 그냥 감기 조금 하듯이 그냥 물러가는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원인일 겁니다. 저는 이제 3번으로 해석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함양에 계신 분들은 전부 이제 건강하시고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키우는가? 아까 이제 16개 원수 얘기했는데 미량 원수를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6개 원수라고 했는데 벼만은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우리 규산질 비료 들어보셨죠? 지금 규산질 비료 넣고 계십니까? 올해는 안 나왔습니다. 아니 그 4년 지금 5년마다 나오죠? 3년. 4년마다 나옵니까? 올해는 전부 다저 스퀘.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 논에 규산 함량 몇 ppm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모릅니다. 근데 아직 그거는 요번에 토양 떠서 갔으니까 그때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거 아직 확실히. 자 그러면 모르신다 하는데 그 앞에 2년 전이든 3년 전에 하신 거 지금 인산이 많아요. 네, 인산 많은 거는 좀 이따 예, 설명드릴게요. 예, 예. 다른 거는 뭐 그냥 보편적인 아니 잠깐만요. 본인 논에 지금 규산 함량이 몇 프로인지 아시는 분? 규산 함량은 그냥 괜찮을 텐데 전부 다 평균을 느끼고 자 규산은 우리나라 표준에 의하면 지금 한 90 몇 pp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밥맛을 좋게 하고 건전하게 병에 잘 안 걸리게 하려고 하면 130에서 180 ppm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요건 우리 그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꼭 다 기억을 하고 실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족 안 되는 꼭 요 추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또 충 말씀하셨죠. 예, 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산질을 충분히 주시면은 충이 달아납니다. 달아나는 게 아니고 요게 우리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들보들한 채소 있는 거하고 소위 무신 거 있지 않습니까? 딱딱한 채소하고 어느 걸 좋아하십니까? 보들보들한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얘는 충들도 근본적으로 충이 발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많이 발생을 하더라도 일명 어시서 못 먹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는 이렇게 규산질 함량만 충분히 해주시면 이 규산이 뭐냐면 이 유리입니다. 유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이 실리카라고 하는데 이게 백사장에 가시면은 반짝반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나 그 유리의 주 원료입니다. 거의 규소거든요. 규소가 요게 이제 잎에 보면 잎 바깥쪽에 세포백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또 우리가 태풍이 분다든지 했을 때 잘 쓰러지지 않습니까? 일반 벼는. 그런데 규산질을 충분히 하면은 얘가 잘 안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병, 충 모든 것에 강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실천을 해주시면은 병충 문제가 없고 또 하나는 건전재배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모내기 하실 때 한 주에 몇 분씩 심으십니까? 보통 5개에서 7개 정도 잡으시죠. 통상적으로 육묘 상자에 보통 지금 몇 그램 가정하십니까? 예? 종이컵 한 컵. 120판 정도 빼죠. 지금 그나마 150에서 180g 정도 하시죠. 네, 180g. 180g 하실 거거든요. 180g. 그러면 이제 내가 건전 재배를 하시겠다 하시면 이게 이제 150g에서 160g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 조금 줄이시면은 건전 재배가 되고. 교수님, 이게 네. 잘 안 되는 게 예. 이제 전부 다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자가 육묘를 하시던 분들이 네. 자가 육묘를 안 하고 육묘장에 다 저한테 다 맡깁니다. 예, 맡게 되면 한 90%가 거의 육묘를 집에서 안 하실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농가도 아셔야 되는 게 120판을 빼가지고 20kg 하나 갖고 120판을 빼버리면은 그 농가들한테 공급했을 때 헐빈하다고 아, 뭐라 가시에 그러다 보니까 육모장에서는 뺄 수 있는 게 100판에서 110판을 뺀다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육묘가 할 때 모내기 할 때 딱 찍어버리면은 10개 내지 10서너 개가 돼버리는 게야. 예. 그럼 포기수가 숫자가 많아져 버리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이 변화가 없거든요.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러시다고 하면 욕심을 조금 줄이십시오. 그러면 5% 정도는 파종량을 줄이십시오. 줄이시고 뭐를 심는데도 그게 있거든요. 약간 주수를 줄이는 수는 있는데 모판을 기존에 막 한 20개서 한 마지게 20개서 하시던 분이 거기서 한 열 몇 개를 남가버리면 뭐를 적게 심어갖고 막 욕은 먹습니다. 심는 사람도 많이 남는다고. 그 왜 이게 안 들어갔냐고 막 그게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전에하고는 지금 현재 모순문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 왜 달라졌냐면 손으로 숨을 때와 기계 전에 또 기계도 되고 신형이 나오고 보통 7, 8개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5개, 6개까지 들어갑니다. 예. 작게 들어갑니다. 지금. 아 좋습니다. 그 정도면 5개, 6개 정도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줄 간격은 30cm 고정되어 있죠. 이형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드물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전에보다 많이 드뭅니다 지금. 포기 간격은 포기 포기 간격은 뭐 간격은 비슷한데 평당 60주나 뭐 60주 하고 계세요? 60주. 아 60주 그러면 보고 예, 그러면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넓게 심어주라 하면 50주까지 가능하고요. 그게 이제 더모모 심기거든요. 네, 드문 거고 그 다음에 쏘물게 심으십니다 하면 70주까지 빼주시고. 그 절대 소물게 심는 거는 건전 재배가 안 되고 친환경 안 됩니다. 농약 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친환경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저탄소 말씀드렸고 이제 저탄소 인증 제도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뭐냐 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인증 또는 GAP 인증을 하듯이 저탄소 인증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저탄소 인증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농촌진흥청에 있는 한국 농업기술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옛날에 이름이 뭐였죠? 하여튼 그게 실용화 재단이었죠. 그게 이제 이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이제 하는데 요걸 이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친환경 인증이나 GAP 인증을 반드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작년에는 그 의령군에서 지금 받았고 그 창원은 그 전부터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이제 저탄소 인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원래 제가 꼭 이제 그 방법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달에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제가 교육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꼭 저탄소 인증 플러스 이제 여기는 친환경이니까 친환경 인증까지 해서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밥맛도 최고의 쌀을 생산하는 함양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소위 이제 석회, 칼슘입니다. 그러니까 비료의 사요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뿌려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요것은 우리 흑토람이라는데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 농업과학기술원의 흑토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흑토람 한번 적어 보시죠. 흑할 때 허의 미열기역입니다. 흑토자 토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함양군 아니면 논에서 13-8번 필지다 하면 여기에 대한 이력이 내력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은 예를 들어서 식양토다, 양토다, 그 다음에 일반 성분이 얼마다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거기 보시고
이제 여기에 석회가 충분하다 하면 더 주시면 과잉의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선인지 아닌지 그것도 다음 교육 때 제가 도트람 접근하는 거하고 같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해주시고 남는 부분은 덜어낼 수가 없으니까 더 안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촬영을 하니까 질문이 나왔던 게 규산질 비료를 이제 사과밭에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석회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 규산질이 왔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남아서 그냥 주셨는데 사과가 땡글땡글하게 사이즈가 잘 안 커지더라 하는 답변을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찍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세포 100을 식물 세포 100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덜 커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과 자체는 크기가 줄어들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잎에는 효과를 가져옴으로 해서 병 발생도 적고 또 도복도 쓰러짐도 적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은 여기서